GS그룹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바로 지금 GS그룹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GS그룹의 현재를 진단하고 2026년의 미래 전망까지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볼 순서는요. 먼저 GS그룹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기본 모델부터 시작해서 성장 동력인 AI와 M&A 이슈, 그리고 숫자로 확인하는 재무 건전성, 미래 먹거리, 또 반드시 짚어봐야 할 리스크,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총 6가지 흐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GS그룹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디서 돈을 벌어들이는지 그 핵심 구조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GS그룹의 가치는요, 크게 보면 3개의 기둥에서 나옵니다. 바로 에너지 및 발전, 유통 및 물류, 그리고 건설 및 인프라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 에너지 부문입니다. 그룹 전체 실적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국제 유가나 정제 마진 같은 에너지 시장의 흐름이 그룹 전체의 성적표를 좌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 부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진화 방향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GS칼텍스는 단순히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윤활유나 파라자일레넥스, PX 같은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열을 식히는 데 쓰이는 액침 냉각유라든지 친환경 항공료인 SAF 같은 미래 사업으로 빠르게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GS EPS나 ENR 같은 발전 자회사들은 국가 전력망의 핵심 공급원으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유통 부문입니다. 핵심은 역시 GS 리테일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O4O, 즉 온라인 포 오프라인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이걸 저 멀리 있는 물류 창고가 아니라 우리 동네 GS25 편의점이나 GS 더 프레시 슈퍼마켓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전국의 촘촘한 오프라인 매장들이 단순 판매점을 넘어 즉시 배송을 위한 도심 속 물류 거점이 된 셈이죠. 이게 바로 퀵커머스 모델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GS그룹의 본질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유 공장을 짓고 발전소를 세우고 전국의 편의점과 슈퍼마켓 망을 까는 일. 이건 새로운 경쟁자가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바로 이런 인프라에 대한 과점적 지배력이야말로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GS그룹은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엔진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2026년 이후 GS를 새롭게 만들어갈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촉매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허태수 회장이 식년사에서 강조한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무실에서 쓰는 AI가 아니에요. 정유공장, 발전소, 유통망 같은 거대한 물리적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눈에 보이지 않던 비효율을 찾아내고 이걸 제거해서 실질적인 이익률, 즉 운영 마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벌써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S파워는 AI로 발전 설비가 언제 고장날지 미리 예측해서 가동 중단을 막고 있고요. GS-ENR은 AI를 이용해서 풍력 발전량 예측 오차를 10% 미만으로 확 낮췄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측이 틀리면 벌금을 내야 하거든요. 이걸 줄이고 또 전력 가격이 비쌀 때를 예측해서 팔 수 있으니 직접적인 이익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이슈입니다. 바로 이 숫자. 1조 6,770억 원. 이게 뭐냐면 수처리 전문 자회사인 GS 이니마를 매각하면서 받은 돈입니다. 이걸 사들인 곳은 아부다비의 국영 에너지 회사 타카 TAQAQA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단 한 건의 M&A가
그동안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GS건설의 건전성을 한 번에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우려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카드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실제 회사의 성적표, 즉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2025년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25년 실적을 한번 보시죠. 그룹 전체 연결 영업이익은 2조 9,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8%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력 도매 가격, 즉 S&P 하락 영향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뜯어보면 내용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핵심 자회사인 GS칼텍스가 전년보다 무려 61.3%나 증가한 8,840억 원의 이익을 냈고요. 그룹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던 GS건설 역시 5,040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의 성공, 극적인 반등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그룹 전체 실적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 건 바로 GS칼텍스의 4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국제 정제 마진이 크게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6,5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라면 136.5%, 바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75.6%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그룹 전체 실적을 혼자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업의 안정성을 볼 때 우리가 꼭 확인하는 지표가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회사가 가진 총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요. 간단히 말해 이 수치가 낮을수록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GS그룹의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89.83%입니다. 보통 대규모 장치 산업을 운영하는 지주회사는 부채 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 100% 미만이라는 건 재무 구조가 정말 대단히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채무 불이행, 즉 회사가 빚을 못 갚을 위험이 극히 낮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GS그룹은 이제 어디에 미래를 걸고 있을까요? 그룹이 그리고 있는 신성장 동력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S의 미래 전략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제마진 강세 같은 전통 사업에서 확실하게 현금을 벌어들이고 여기서 번 돈을 청정수소,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포스코와 함께하는 배터리 재활용 같은 차세대 산업에 과감하게 재투자하는 겁니다.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완전한 그림을 그리려면 회사가 마주하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반드시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 유가나 환율, 중국의 경기 둔화처럼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들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GS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관련 리스크나 그룹 이익이 GS칼텍스 하나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처럼 경영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내부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과연 GS그룹의 현재 가치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GS그룹을 바라보는 시장의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건설 부문 리스크 같은 우려 때문에 주가가 너무 심하게 눌려 있어서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GS건설 리스크가 해소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재평가가 임박한 초입 국면이라는 분석이죠. 그렇다면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정말 현실화될지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바로 이 네 가지 핵심 지표를 계속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첫째, 싱가포르 정제 마진입니다. GS칼텍스 이익의 바로미터죠. 손익분기점인 배럴당 4에서 5달러를 계속 웃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GS 우치마 매각 대금 1조 6,770억 원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왔는지 여부입니다. 이건 GS건설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셋째, 전력 도매 가격 추이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하는 정책 발표가 나온다면 이건 기업 가치 재평가에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네, 정부 정책과 실제 실적이 동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의 오랜 저평가를 딛고 GS그룹의 본격적인 가치 재평가는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데이터 속에 있을 겁니다.